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오늘의 강의는 한국어 문형에 관한 공부입니다. 자, 문형은 영어로 센텐스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각 언어들이 갖고 있는 문형은 있습니다. 또 영어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어도 있고 베트남어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문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누이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반복적인 훈련 두 가지를 갖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복적 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적 훈련은 practice and practice입니다. 즉 영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복적 훈련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원어를 모국어를 배우는 모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즉 원어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복적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제 경우는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해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품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품사 관계도 명사 다음엔 동사가 나오고 또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도 해주고 또 서술도 해줍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국어의 명사는 네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사 자체가 주어가 되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사가 주어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조사라고 하는 품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사. 조사는 영어로 helping word라고 해도 됩니다. helping word. 그런데 조사는 명사 뒤에 나오기 때문에 명사 다음에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프리포지션하고 대체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형용사 부사를 해서 수식어 역할을 하죠. 자, 이와 같이 각 품사들이 하는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술어, 수식어, 주어, 목적어, 부사, 보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본 강좌에서 얘기해야 될 문장의 문형에 대해서, 워드 스트럭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형으로 지우겠습니다. 자, 영어에 여러분들은 다 몇 가지 형식이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영어에는 5형식, 5가지의 형식이 있다고 하죠. 자, 영어에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영어는 SV, SVC, SVO, SVOO, SVOC 5가지의 문형이 있습니다. 즉 동사가, 여기는 동사가 문형을 다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죠. 즉 영어는 명사가 동사 앞에 나와 있으면 주어가 됩니다. 근데 한국어에는 주어가 되면은, 물론 한국어도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주어는 반드시 명사의
주격 조사가 붙어야 됩니다.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또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되고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 조사를 잘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어의 60%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지나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문형은 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코치해 줄 때는 7가지의 문형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어 문법에서는 5가지의 문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5가지 문형은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이때 동사는 품사고 주어는 이거는 그 역할입니다. 문장 내에. 그런데 여기를 동사가 문장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서술로 옵니다. 서술로 여기 동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술이라는 것은 차례대로 기술해 나가는 겁니다. 뭐가? 주어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뭐로 하냐면 이렇게 서술식으로 차례대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서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형은 뭐가 있냐면은 주어와 국어 문법에서는 바로 보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는 주어와 목적어 동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와 대비를 해서 말하면은 자, 이쪽이 영어입니다. 이쪽이 한국어입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서 이렇게 문형을 결정을 해주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동사가 맨 문장의 뒤에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한국어의 동사는 맨 뒤에 문장 쪽에 나오는 것이 동사다 또는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가 앞에 어떠한 문형인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주어,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어에 보호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주어에 보호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호가 되는 경우 3가지 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세 가지 문형, 2가지 문형이 있는데 자, 저는 여기에다가 영어의 SVOC가 되는 이런 문형식으로 이때 한국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빠지면 안 되는 부사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요거는 영어의 O와 OC로 이렇게 코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영어의 문형에 2가지만 추가를 해주면은 한국의 7가지 문형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7가지 문형을 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주어 동사의 문형을 갖고 자,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 문형을 갖고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자, 가다가 있습니다. 걸어가다라고 예를 들어 걸어가다. 걸어가다는 영어로 walk입니다. 걷는 겁니다. 걸어간다. 누가 걸어가느냐? 나는 걸어가다. 기본형입니다. 걸어가다. 이때 다는 기본형에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어미는 항상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형도 되고 과거형도 되고 미래형도 되고 진행형도 됩니다.
따라서 걸어가다 나는 주어입니다. 걸어가다가 동사입니다. SV입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요 다가 수시로 변합니다. 어떻게? 현재 진행형은 걸어가고 있답니다. 이게 거다가 동사죠. 끝에 나옵니다. 주어 다음에 나옵니다. 영어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요거는 영어나 한국어의 문형이나 같습니다. SV의 형태일 경우에는. 그러나 한국어에서 주어, 보, 명사거나 주어, 보, 형용사거나 또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동사가 될 때는 목적어나 보어나 목적 보호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동사 앞에.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또 걸어가다라고 하는 걸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예문은 자,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떠든다. 시끄럽게 하는 건 떠든다라는 얘기 있어요. 떠들다. 이건 동사입니다. 누가 떠드느냐? 학생이 떠들다. 학생이. 근데 학생이 어디에 있는 학생이냐 하면은 교실에 있는. 자, 보세요. 교실에, 클래스룸에, 교실에 있는 학생이 떠들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교실에 있는, 교실에는 여기는 조사입니다. 무슨 조사냐고 하면은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즉 부사격 종사는 여기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요거는 부사입니다. 부사구. 아까도 설명드렸죠?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교실의 부사구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근데 있다가 는이 붙어서 요 교실에 있는 학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교실에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뭐냐고 하면 는이 돼서 꾸며주는 겁니다. 꾸미면 동사가 돼서 교실에 있는 학생이 떠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주어를 이루어줍니다. 주어. 근데 단순한 주어가 아니라 주어 구라고 해서 이걸 주어 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들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형은 SV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디서 하죠? 주로 집에서 합니까? 또는 도서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아니면 카페에서 합니까? 여기서 저는 문형에서 학생이 자, 주어입니다. 공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다. 그렇죠? 자, 공부하다입니다. 자, 그런데 요 학생이 주어고 공부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부정형을 만들어 볼까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다. 요 다가 공부하지 않다가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자, 문장을 또 길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SV의 형식이죠. 주어와 동사의 제1형식이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의 문형이지만은 더 문장을 길게 만들고 싶을 때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여기서 이 안에다가 무엇을 만드냐 하면 부사, 부를 많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학생이 어디에서 에서가 부사격 조사입니다.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자, 공부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할 때는 고 있다가 되죠. 또 고 있지 않다도 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사로 동사 하나로 표현되는 것도 현재 진행형 고 있다, 공부하지 않다, 공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시제나 또는 이 시제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SV라고 하는 그 문형을 갖고도 여러 가지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활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용.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가지고 SV의 간단한 문형이지만은 활용을 잘 하시면은 누구하고도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SC 명사, 그 다음에는 SC 형용사의 문형을 갖고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긍정문 또는 부정문, 과거형,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등등을 만들어 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